지금 국민의 지임의 전당대회는 눈물바다가 되고 있어. 서로 막 즙작이 경쟁이 막 즙. 그 유명한 즙 중에 정몽즙 유명했었고요. 박근혜즙. 국민이 정치인한테 아름답다고 느끼는 눈물은 있잖아요. 내가 국민을 더 잘해주지 못해서 희생당했을 때 이럴 때 우는 거고요. 네. 나 억울해요. 뭐 징징징. 권징징도 되게 유명한 징징이잖아요. 네. 권영진도. 네. 또 눈물 많기로는 또 나경원만큼 많을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나경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억울한 측면, 답답한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게 아니냐. 이따 이준석의 눈물도 있는데 이따 나경원 눈물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야. 요런 거 있잖아. 내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때는 한 명도 안 돕더니 세월이 좋아지니까 한 명도 안 도왔던 사람들이 내부 총질한다. 나 그거 가끔씩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패스트트랙 그 전국에서 또 빠르들고 정말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때 초선 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이제 당 밖에 탈당했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나 옆에서 좀 거드는 척이나 했지 실제로 나경원 혼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너 너무 그때 심했어. 너 너무 강경파 이미지 때문에 우리 당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니까 나경원으로서는 억울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울 때 거들이나 주든가 안 그러면은 차라도 한 잔 사주든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다 덤탱이를 씌우면은 나 어쩌라고. 거기서 억울하죠. 진짜 열받는 그러니까 나경원이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정말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 싸가지 새끼 막 이런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토론을 할 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쭉 이렇게 미리 보기 하시다가 이준석하고 나경원이 붙는 장면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꿀잼이에요. 꿀잼. 민주당 전당대회는 왜 이런 걸 못했을까요? 아무튼 진짜 재밌어진 게 지금 이 정도로 분위기가 붙는 걸 보면서 떠오르는 데자뷰가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싸우는 거랑 비슷해졌다. 현실적으로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국민의힘에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중진이 없다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튀어 올라오는 거 이준석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슨 개혁 성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이리로 튀어 올라오는 이유는 나경원이나 주호영 같은 자들이 존경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을 좀 싸가지 없이 하면 너 막말하지 마. 왜 네가 나한테 막말해? 네가 나한테 싸울 때 도와줬어 하면 이준석이 그렇게 받아치잖아요. 막말은 누나가 한 거 아니야? 달창이라고까지 한 사람이 지금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기다가 이제 유승민계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들어와서 활동하기 힘들걸? 이런 논란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국민의 당까지 나서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지금 막 협공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준석의 태도 때문에 실제로 그 토론 외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누가 당대표가 되건 간에 평생 원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대표 경선 자체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한다고 하죠. 점점 이제 그 상승세를 타면서 격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근혜, 이명박 경선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명박근혜 경선을 될 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그 대선 경선에서는 진짜 칼을 들고 싸운 거거든요. 서로를 죽일 의향을 가지고 실제로 죽이겠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진짜 아킬레스 건을 들고 찌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세지선 뭐 죽일 듯이 말은 하지만 뭘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너 너무 싸가지 없어. 너 막말했어. 뭐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과거에 자기가 어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 없이 말꼬투리만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이명박의 BBK, 박근혜의 최순실 이런 그 이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최순실 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화이팅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싸우는 게 뭐 네가 날 달창이라고 했잖아. 이 정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이준석이 크게 못 건드리고 있는 거는 뭐 아들 딸 학사비리 같은 거 이런 거 팍팍 거기까지만 때려줘야 못 돼. 건드리고 있지. 네,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 기대할게요. 그리고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학폭 미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원정권 씨 때릴 때랑은 이거 너무 비교도 네. 안 됩니다. 뭐가 나와도 나왔을 지금 자료는 나와 있을 텐데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들춰내지를 않느냐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싶네요. 보면 주호영은 정말 맹탕이죠. 뭐 23억 외에는 딱히 뭐 손에 집히는 게 없어요. 과거에 뭘 했는지 뭐 학폭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뭔가 좀 섭섭하잖아요. 아니 주호영은 크게 성추행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성추행 이런 거 때려야지 왜 안 때리냐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움켜쥐었는가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고 해서 그리고 되게 그 윤석열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이 되게 그러니까 나경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야, 내 채널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윤석열이 나경원하고 그 교감이 없다는데 왜 나경원은 자기랑 윤석열이 교감 있는 듯이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사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본인이 딸에 대한 12건의 그 모든 비리도 다 피해갔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하고의 나는 다이렉트 라인이라라고 말은 못하는데 나는 사실 윤석열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이준석은 그걸 이제 탁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봐. 너는 정확하게 라인도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왜 자꾸 라인이 있는 척 이야기를 해? 라고 했을 때 나경원의 그 표정을 보시면은 정말 꿀잼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이 계속 실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원사이드하게 되더라도 이준석이 원사이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당대표 지금 투표율이 역대로 높은 게 이준석 바람이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반대로 분석하거든요. 예. 지금 그 델론 밀어주자 분위기로 이준석 아니야라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집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으로 나올 가능성이 예. 되게 높아 보인다.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나경원이죠. 같은 학과의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나경원 혐의는 윤석열이 대부분 다 그냥 클리어해 준 거 아니야? 예. 뭔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관계는 원래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윤석열과 가까운 건 나경원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준석 편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목표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경원의 그 딸 얘기 같은 거를 저는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카드로 꺼내. 그렇지. 네가 질 수도 있어 지금 이대로 가면. 왜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고요. 뭐 당원 명부를 유출해가지고 요거를 이준석 까는데 이준석 내 정치인으로서의 소원은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라고 막 그 주장했던 이런 것들을 막 돌리면서 이준석은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여기다가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경원이 되면 나경원이 네거티브에서 됐다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받아들이더라도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흔쾌히 태도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당 운영을 돕겠습니까? 시험 쳐야 되는데 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도 항상 했던 얘기지만 경선의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뒤끝이 안 남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는데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든 간에 예를 들면 다른 방송을 비판하려고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방송을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비판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부에서는 누구를 비판할 때는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실명 비판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 눈물쇼. 이준석이 그러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월요일 방송에 나오는 조상우 변호사가 채널 A 방송에 나가서 토론 중에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예.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수장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쪽이 사실상 난리가 난 상태가 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과하다는 어떤 그런 비판이 핵심인 건데 그 최원일 함장이 이게 그 북한에 의한 폭침이든 안 그러면 사고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침이라면 경기에 실패한 거고. 그런데 왜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이 왜 진급을 하느냐? 이거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군에 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안함 사고 이후에 그 생존 그 병사들까지 다 이제 뭐 특진하고 이렇게 된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그 표현이 과하게 들린다는 거는 알지만 조상호 변호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다들 이제 수장이라는 그 두 글자를 지금 물고 뜯고 늘어지면서 맞아요. 지금 즉을 짜내고 있는 거죠. 가장 쇼가 아마 오늘 이준석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 시위하는 현장에 가서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가족의 항의 시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줍을 짜놓고 계시는데 내가 천안함에 대해서는 저 우리나라 모든 방송 통틀어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천안함 사건의 핵심은 이 천안함 일종의 십자가 밟기 같은 거였어요. 대법관 임명, 예. 장관 임명에도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뭔가 깨림칙한데 폭발이 없었는데 왜 폭침이라고 하죠?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전후 사정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 이명박부터 포함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소용이 아니라고 첫 발표가 나왔던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털어서 오이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이명박 당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에 이용해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자들이 저런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릴 게 아니고요. 진짜로 10여 년 동안 의혹이 제기됐으면 진상규명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아니 폭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배, 심지어 화약 성분도 검출이 안 된 그 배를 아직도 폭침이라고 하면서 폭침 무조건 믿어야 돼.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천안함은 폭침이고 북한이 한 짓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도 제기하지 마. 여기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 나는 유가족하고 생존 장병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정파를 떠나가지고 예. 진상규명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항의하면서 오늘 주호영이 거기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했지.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뭘 사과를 해 이 새끼야. 니들 자체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용에 처먹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폭발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얘네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천안함에서 폭발이라는 증거를 한 가지라도 가져와봐. 그럼 폭침이라는 게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서 눈물 흘리는 쇼라고 자빠졌어. 특히 이준석의 눈물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천안함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든 안 그러면은 그 이전에 1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면서 천안함 그 생존자들과 어떤 꾸준하게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러니까 왜 천안함을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냥 납득을 하겠는데, 이준석 이 사람 병역 특례 출신이에요. 맞아, 군대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길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짜내는 건지, 그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맥락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뭔가 물방울 하나를 갖다 박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얘 지금 언론에서 밀어주기로 작정했구나라는 걸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눈물 한 방울 짠다고 저 정도로 클로즈업을 해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은 네. 것 같은. 아니 느낌이. 여기만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즙 짜는 거를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있냐고. 근데 보통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렇게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사실 일반인이라면 눈 뜨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빨리 이렇게 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쟤는 나 찍어라 하고 끝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클로즈업 할 일인가. 그냥 이제 음모론적 의심이지만 저 마스크 코 받침대 밑에 파스를 바르지 않았을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눈만 뜨고 있어도 눈물이 날 수 있게.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송영길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조상호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기회가 왔는데 왜 그 기회를 발로 차세요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도 논란이 되고 스스로 시위를 해준다면 이제 진상규명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민주 시민들 중에 정말 한 1%나 될까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는 10여 년 동안 쭉 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저렇게 나올 때 북한이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진짜 진실은 뭐냐라고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천안함 앞에는 그렇게 작아집니까들? 누가 봐도 다수 국민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 사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 이상한 거 맞잖아. 예. 진상규명 하라는 요구예요. 왜 민심과 거꾸로 갑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시작의 출발점에는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폭침이라고 불러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폭침이 맞다면 북한이 경제 제재 당하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핵무기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 폭침을 했던 그 무기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미국이고 러시아하고 영국이고 다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북한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 맥락상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 그렇게 뻐개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의문들 되게 많지만 함수하고 한미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발견된 지점이 달라요. 근데 해군의 어떤 준위께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곳, 이스라엘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구조 작업 중에 사망을 해서 그 당시에 미군 대사관에 조기가 뜨고 막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꺼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천안함 사건은 의혹투성인데 이 의혹투성이에 대해서 진짜 십자가처럼 기독교인한테 십자가를 밟으라고 하면 못 밟는 것처럼 천안함을 피해가면서 비겁하게 돌아가는 방식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천안함이라는 것이 천안함 유족이나 생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이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자꾸 북한이 한 거 맞다니까라고 우길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진상규명 합시다라고 나오는 게 어느 쪽 정파이든 간에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폭발로 배가 무너진 이 사건, 배가 침몰한 사건에 대해서 폭발의 흔적이 없는데 이걸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고 이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준석이 디테일을 알겠어요? 나경원이 디테일을 알겠어요? 주호영이 알겠습니까? 그냥 왜 그 맛있는 음식을 주면 이렇게 툭 던져주면 개새끼 달려가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달려가서 덥석 무는 거랑 똑같은 예. 감히 니들이 천안함을 모욕해? 이렇게 이 프레임이 언제 빠져나올 건데요? 합리적 의심이랄까 증거들은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천안함을 직접 맞히지도 못하고 버블제트 오래로 천안함 밑에서 오래가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배가 쪼개졌다고 하는 사건에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고래를 하나 구해와요. 바다에서 인양했다고. 그 바다에서 인양했다고 하는 그 어뢰를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스모킹건, 이게 천안함을 쪼개버리는 어뢰라고 구해오는데 이 어뢰가 북한 거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1번 파란 매직으로 써갖고 전시를 해놓고
요거는 국제적인 전문가 그 어떤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에 이 어뢰 설계도가 있다라고 설계도를 또 내밀어. 근데 둘 어뢰는 다른 어뢰였어. 그 당시 예. 이명박이 국방부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시를 해놨어. 이 어뢰가 천안함을 쪼갠 버블제트 어뢰라고 전시를 해놨어.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가리비가 자라고 있었어. 가리비가 자라고 있었다고. 그 뭔가 폭발 속에서도 생존하는 엄청난 단 몇 주 사이에.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밀봉해가지고 그걸 열어서 그걸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늘 그렇지만 진실을 가리는 자가 범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80석이나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역사적 사건 이런 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진실만 받고 나도 우리가 수사적으로 몰리지 않아요. 왜 저쪽 프레임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늘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최원일 함장이 고생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 천안함으로 46명이나 돌아가셨는데 문책당한 장교 한 명이 없냔 말이에요. 그게 조상호 변호사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 한 명도 문책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최근에 천안함을 다시 끌어올린 거는 최근 방송들 중에서 50만 넘은 방송이 저희 그 신상철 대표 나왔던 새날 방송입니다. 그 방송에 정말 많은 악플과 정말 많은 싫어요가 달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그 방송의 좋아요는 약간 22,000의 좋아요와 2,700의 싫어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평가가 되거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안타깝더라고요. 보수 세력들이 천안함을 종교처럼 북한이 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런 방송에 올라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거리로 잡혀찍고 몰려와가지고 심지어 이거 천안함 생존 장변 또 유가족 협의회까지 이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보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그 피격 사건이라 해야 되나요? 이 사건이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정말 좋은 피격 사건이란 말 자체가 프레임이라니까요. 프레임이에요. 그럼 피격인지 천안함 뭔지를 모르는 뭐라고 상태 불러야 원점으로 되나요? 다시 시작해요. 천안함 천안함 침몰 사건이 침몰 사건. 네, 이거를 굉장히 좋은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아요. 진상 규명은 당연히 그들은 원하시지 않으실 거고. 근데 사실 생존자분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생존자분들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날의 그분들을 성향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천안함 사건 꼭 그런 분들이 있다. 대선에 불리하니까 패스. 그냥 인정하고 가. 언제 진상규명할 거니? 일제가 청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의미에서는 진상규명 안 돼서 예.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역사가 진전을 하면 바로잡는 거 하나 없이 계속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왜? DVR이나 CCTV 조작됐는가? 최소한 그 의혹은 풀어달라는 거야. 예, 근데 거기다가 계속 대선만 들먹이는 거야. 조국장관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어, 드라마를 보다가 어. 좋은 글귀를 적어왔습니다. 그 예전에 방영했던 시카고 타작이라고요. 그 조청맹의 수장이었던 서휘영 씨가 이제 독백을 하는데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부패되고 단죄되지 않은 잘못은 반복된다. 이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맞네요. 네.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정답? 네, 오케이, 정답. 오케이. 네. 우리가 막 다뤘던 의제 중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왜 이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드릴게요. 1987년 대선 직전에 칼기 폭파 사건 났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칼기 잔해가 발견돼서 지금 정부가 그거를 수습한 해만에까지 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남북한은 이미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을 동시 개최하기로 합의까지 된 상황이에요. 서류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북한이 김현희를 이용해서 민항기를 폭파해서 거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북한이 무슨 전 세계 유례 없는 악마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은 북한이 안 했다는 증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대선에 써먹으면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요소로 작동을 하죠. 북한은 그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악의 축이 됐어요. 김현희가 북한 사람 아니라는 증거도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진상규명할 생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칼기가 왜 폭파됐고 거기에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해요. 공중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현희한테 계속해서 토론 요청 같은 거래요. 정말 당신이 국가법원이 맞느냐고. 근데 그게 진상규명이 안 돼요. 물론 이런 사건들에는 국정원 등이 얽혀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의제를 다룰 때 그저 기성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의혹이 이렇게 큰 사건,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칼기 사건, 그러니까 폭발이 없었다는 전환함 사건, 이런 것들을 왜 대해서 묻지를 못합니까? 합리적 의심은 다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계속 사과를 하니까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눈물 흘리는 쇼를 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